한국인들은 겨울에 집에서 반팔만 입습니다. 말도 안 돼. 런던 BBC 본사 회의실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25년 경력 베테랑 PD는 리서치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한국 겨울이 영하인데 반팔이라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촬영 감독 톰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적도에 있나요? 난방비가 한 달에 1,000파운드는 나오겠네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하 9도의 서울. BBC 촬영팀이 한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팔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 심지어 아이들까지. 바닥을 만져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3개월 후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시청률 300% 폭등. 런던의 한국식 온돌 아파트 오픈. 입주 경쟁률 420대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PD를 침묵시킨 한국 온돌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겨울에 반팔만 입습니다. 에밀리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회의실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촬영 감독 톰이 책상을 치며 웃어댔습니다. 음향 감독 제임스는 배를 잡았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눈물을 닦아냈죠. 뭐가 그렇게 웃긴지 회의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 겨울이 영하인데 반팔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톰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한국이 적도에 있냐고요?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난방비가 한 달에 1,000파운드는 나올 거라고요. 누군가는 한국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냐고 농담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잠깐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이름은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지 25년이 됐죠. 올해 55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부터 남극 빙하까지 제가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2주를 보낸 적도 있고요. 시베리아 영하 40도에서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세계 곳곳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현지인들이 관광객 상대로 지어낸 과장된 이야기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도 일단 의심부터 하죠. 그게 제 직업병입니다. 2023년 가을 런던 BBC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세계의 난방 문화였죠. 북유럽의 사우나부터 중동의 전통 난방까지 각 지역의 독특한 난방 방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겨울 시즌용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예산도 적당했습니다. 그럭저럭 볼만한 교양 프로그램 정도는 되겠다 싶었죠. 우리 팀 리서처 에밀리가 각 나라별 난방 문화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러시아의 페치카, 일본의 코타츠, 독일의 라디에이터. 대부분 예상 범위 안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부분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 덕분에 한국인들은 겨울에 집이 너무 따뜻해서 반팔로 지낸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겨울에 실내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24도요?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겨울이 영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서울이 런던보다 훨씬 춥다는 것도요. 그런데 실내가 24도라니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출처가 확실하냐고요. 에밀리는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관광청 자료에도 나오고 외신 기사에도 나온다고 했죠. 그때 톰이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회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고요.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추위를 모르는 특별한 유전자라도 가졌냐고 농담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건 과장 광고라고 말했어요. 에밀리만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상 이런 과장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아시아 쪽 정보는 과장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자국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죠. 톰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파트는 빼자고요. 시청자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괜히 방송 신뢰도만 떨어뜨린다고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을 빼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만든 직감이랄까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가서 팩트체크를 하자고요. 거짓이면 기획에서 빼면 되고 진짜면 대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죠.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도 반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냐는 거였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톰 편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PD 권한으로 밀어붙였어요. 어차피 아시아 촬영 일정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틀만 더 투자하면 됐죠. 팀원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PD님이 한국인한테 뇌물이라도 받으셨냐고 농담조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주 후면 누가 옳은지 알게 될 거라고요.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면 실망하게 되겠죠.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진짜라면요. 그 생각만으로도 한국행 비행기 값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 11시간을 날아왔죠.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한국인들이 겨울에 반팔을 입는다는 게 사실일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9도였습니다. 휴대폰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바람이 꽤 세게 불었죠. 런던보다 확실히 추웠습니다. 저는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역시 춥네요. 이런 날씨에 반팔이라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았어요. 한국 겨울이 이 정도인데 실내에서 반팔을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죠. 호텔 주소를 알려주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택시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를 3개 틀어놓았더군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목도리를 두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냐고요. 영어로 물었지만 기사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요. 온돌 때문에 집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온돌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 기사가 설명했어요. 집 바닥이 따뜻해서 실내가 아주 따뜻하다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집에서는 반팔만 입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역시 과장이구나. 택시기사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한국인들끼리 입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집단 최면 같은 건가요?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자기 집도 지금 24도라고요. 아내가 반팔 입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24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기사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겨울에 집이 24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평균 실내 온도가 17도입니다. 난방비 때문에 더 높이지 못하죠. 24도를 유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집에 한번 가보라고요. 온돌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이건 과장이야. 한국인들의 자랑이 좀 심한 거야.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촬영팀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톰과 제임스, 그리고 몇몇 스태프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7시,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촬영 일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한국 코디네이터가 섭외한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PD님, 솔직히 이거 시간 낭비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임스도 거들었습니다. 내일 가봐야 실망만 할 거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확인은 해봐야죠. 내일 직접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어요. 스태프들이 웃었습니다. 역시 PD님도 안 믿으신다고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왔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죠. 만약이요? 톰이 비웃었습니다. 만약이 없을 거라고요. 내일 가면 평범한 한국집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두꺼운 옷 입고 있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인들의 반팔 이야기가 과장인지 아닌지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이겠죠. 분명히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밖은 영하 5도였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저는 두꺼운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톰과 제임스가 카메라 장비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리서처 에밀리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한 아파트 동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20층짜리 아파트였죠. 한국 코디네이터가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약간 추웠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공간이었죠. 코디네이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한여름 실내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어서 오세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주머니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반팔 블라우스였습니다. 회색 반팔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1월인데요. 밖이 영하 5도인데 말이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투 벗으세요. 집이 좀 더울 거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톰이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PD님, 저거 보세요. 진짜 반팔이에요. 우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이 따뜻했습니다. 슬리퍼를 통해서도 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요?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켰어요. 제임스가 음향 장비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한국 아파트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실내 온도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었어요. 그래도 더웠습니다. 혹시 우리 온다고 일부러 난방을 최대로 틀어놓으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통역해줬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이래요. 24도면 적당하거든요. 24도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거실 벽에 온도계가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24도였습니다. 톰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영국에서 24도면 한여름인데요. 난방비 폭탄 맞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은 평균 실내 온도가 17도입니다. 난방비 때문에 더 높이지 못하죠. 겨울에 집에서 스웨터를 입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24도라니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덥네요. 저도 외투 벗어야겠어요. 그는 외투를 벗고 긴팔 셔츠만 입었습니다. 그래도 더운 것 같았어요. 이때 집주인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바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진짜네요, 피디님. 남자도 반팔이에요. 이어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둘 다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반팔 티셔츠, 여자아이는 반팔 원피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팔이었습니다. 1월, 영하 5도의 겨울날에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톰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냐고요? 아주머니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만져보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겁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난방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온돌이에요. 2000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써온 바닥 난방이에요.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집이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저는 바닥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난방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톰이 저를 불렀습니다. 피디님, 인터뷰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뭔가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인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톰이 카메라 앞에 집주인 부부를 앉혔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임스가 마이크 위치를 조정했죠. 온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주인 남편이 대답했어요. 온돌은 바닥 아래에 배관을 깔아서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위로 올라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떼서 바닥을 데웠다고 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와 열기가 바닥 밑으로 지나가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배관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리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24도를 유지하려면 난방비가 엄청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톰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같은 의문이었던 거죠. 집주인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15만 원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약 90파운드 정도라고 했습니다. 90파운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겨울 난방비는 평균 150파운드가 넘어요. 그것도 실내 온도를 17도 정도로 유지할 때 말이죠. 그런데 24도를 유지하면서 90파운드밖에 안 나온다고요? 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봤죠. 혹시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주인 남편이 흔쾌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지난 3개월치 고지서였습니다. 12월이 16만 원, 11월이 13만 원, 1월이 18만 원이었어요. 가장 추운 1월에도 18만 원. 영국 파운드로 약 108파운드였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24도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면 영국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영국에서는 17도 유지하는데도 150파운드가 넘는다고요. 톰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피디님, 이거 진짜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온돌이 왜 이렇게 효율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주인 남편이 설명했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일반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천장 쪽에 모여요. 그래서 발은 차갑고 머리만 뜨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래부터 위로 골고루 따뜻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24도만 돼도
체감 온도는 27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맨발로 다닐 수 있다고 해요. 겨울에도 슬리퍼 없이 맨발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슬리퍼를 벗어봤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니, 포근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발바닥에서 온기가 전해졌죠. 2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2000년 전 기술이 21세기 현대 기술보다 효율적이라니요. 톰이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PD님,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겨울에 반팔을 입는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요. 저는 집주인 부부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녁 8시였습니다. 집주인 가족은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하룻밤 동안 집을 비워준다고 했어요. 촬영팀은 호텔로 돌아갔고요. 저 혼자 이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실험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24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 온도를 제대로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몇 가지 실험을 해볼 생각이었죠. 온도를 낮춰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의 온도를 측정해보기도 하고요. 먼저 보일러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보일러 조절기가 있었어요. 현재 설정 온도는 45도였습니다. 바닥으로 가는 물의 온도가 45도라는 뜻이었죠. 방을 둘러봤습니다. 방이 3개였어요. 안방, 작은 방 2개.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안방 온도계는 24도, 큰 작은 방은 23도, 작은 방은 22도였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아이들 방은 좀 낮춰놓는다고 했어요. 너무 더우면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요.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기로 했죠. 침대가 있었지만 바닥에 이불도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밤 9시쯤 됐습니다. 슬슬 잠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잠옷을 꺼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두꺼운 잠옷이었죠. 기모 소재의 긴팔 상의와 긴 바지였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났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등에서도 땀이 났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더웠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옷이 젖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한데요. 방 온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24도였어요.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반팔 잠옷이 있나 찾아봤어요. 다행히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용 반팔 잠옷이었죠. 한국에 올 때 왜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행이었습니다. 반팔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어요. 1월에 반팔 잠옷을 입는 게 말이죠. 55해를 살면서 겨울에 반팔 잠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 얇은 담요만 걸쳤습니다. 훨씬 나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몸이 시원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죠. 겨울인데 춥지 않고 여름인데 덥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시간쯤 누워있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바닥은 어떨까요? 침대보다 바닥이 더 따뜻하다고 했는데요. 일어나서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누워봤어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포근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등 전체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전기장판처럼 국소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은은하게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부 같은 온도였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편안했거든요. 등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이완됐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2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쌓인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이게 온돌인가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겨울에 반팔을 입는지 말이죠.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면 두꺼운 옷이 필요 없습니다. 밤 11시쯤 됐습니다. 실험을 좀 더 해보기로 했어요. 보일러 온도를 낮춰봤습니다. 45도에서 40도로요. 30분 후에 방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24도에서 22도로 떨어졌어요. 22도에서도 편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2도면 상당히 따뜻한 온도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적당했죠. 반팔 잠옷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은 영하 7도였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5분 정도 창문을 열어뒀다가 닫았습니다. 방 온도가 20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춥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죠? 공기는 차가운데 바닥이 따뜻하니까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새벽 1시쯤 됐습니다. 다시 바닥에 누웠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한국인들의 반팔 이야기는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 같았어요. 온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노트에 한 줄 적었습니다. 온돌. 2000년 전 기술이 21세기를 이긴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너무 개운했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뻐근한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바닥에서 잤는데도 오히려 침대보다 편했어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이었어요. 날씨 앱을 확인했습니다. 영하 8도. 어젯밤보다 더 추워졌네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팀원들과 아침 회의가 있었거든요. 집주인 부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집은 제가 나갈 때 잘 잠가두겠다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젯밤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온돌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인들의 말이 진짜였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팀원들이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톰, 제임스, 에밀리, 그리고 몇몇 스태프들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톰이 물었습니다. PD님, 어땠어요? 잘 주무셨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과장 아니야. 우리가 틀렸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임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라니 뭐가요? 저는 어젯밤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두꺼운 잠옷을 입었다가 땀이 나서 반팔로 갈아입었다는 것,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침대보다 편했다는 것까지요. 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PD님이 한국인들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웃었어요.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PD님, 그 집이 특별히 난방을 많이 틀어놓은 거 아닐까요? 우리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방비 고지서도 봤어. 한 달에 90파운드밖에 안 나와. 영국보다 훨씬 저렴해. 90파운드요? 톰이 되물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24도를 유지하면서 90파운드요? 영국에서는 17도 유지하는데도 150파운드 넘게 나오는데요. 맞아. 그게 바로 온돌의 효율성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이라서 열 손실이 적다고,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체감 온도가 훨씬 높다고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PD님, 그럼 제 리포트가 맞았던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옳았어, 에밀리. 우리가 널 안 믿은 거야. 하지만 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PD님, 하룻밤 자보고 확신하시면 안 되죠.
좀 더 조사를 해야 해요. 어쩌면 그 집만 특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임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샘플이 하나뿐이잖아요. 다른 집들도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음향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안 믿겨요. 겨울에 반팔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예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죠. 그럼 오늘 밤 너희도 같이 가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봐. 그럼 믿을 거야. 톰이 머뭇거렸습니다. 저희가요? 제임스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서로를 쳐다봤죠. 좋아요. 가보죠. 결국 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안 믿어요, PD님.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오늘 밤이면 알게 될 거야. 오후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팀 전체가 그 집에서 묵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코디네이터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방이 3개니까 나눠서 자면 된다고요. 저녁 7시 우리는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톰은 두꺼운 잠옷을 가방에 챙겨왔어요.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죠. 톰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 가족은 또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팀만 남았어요. 톰과 제임스는 안방을, 저와 에밀리는 각각 작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쯤 됐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나요? 톰이 새벽 2시에 반팔 티셔츠만 입고 복도에 나와 있다고요? PD님. 톰이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마치 뭔가 부끄러운 일을 들킨 것처럼요. 이거 진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뭐가 진짜냐고 물었죠.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두꺼운 잠옷을 입고 잤다고 해요. 그런데 30분 만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이불을 걷어내도 더웠다고 합니다. 결국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더워요. 창문을 열까 고민 중이에요.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어도 돼. 바닥이 따뜻하니까 춥지 않을 거야. 이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나왔어요. 그도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멈칫했죠. 저도 너무 더워서요. 제임스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톰과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임스도 어쩔 수 없이 웃었습니다. 셋이 거실로 갔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한밤중에 긴급회의였죠. 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PD님, 제가 틀렸어요. 이거 완전히 진짜예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PD님이랑 일했는데 이렇게 놀란 건 처음이에요. 톰이 바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믿냐고 물었죠. 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1월에 반팔 입고 있잖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른 스태프들 반응이 궁금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할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팀 전체가 말없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톰, 제임스, 에밀리, 음향 스태프, 조명 스태프. 모두 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들이 멍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죠. 음향 감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영국에서 겨울을 추위와 싸우며 살았는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산 걸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런던 집에 온도를 깔고 있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정말 집에 온도를 설치할 수 있을까 하고요. 조명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 바닥이 따뜻해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허탈함 같은 것이었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큐멘터리 방향을 바꾸자. 제가 선언했습니다. 세계의 난방 문화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온돌에 집중하는 거야. 온돌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인지, 2000년 전 기술이 어떻게 21세기에도 통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톰이 물었습니다. 그럼 촬영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자. 한국 곳곳의 온도를 취재하는 거야. 제임스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전통 한옥도 가보고 싶어요. 옛날 온돌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에밀리가 거들었습니다. 현대 아파트도 더 취재해야죠.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줘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을 갔습니다. 200년 된 한옥이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바닥을 데우는 전통 방식을 봤습니다. 연기가 바닥 및 구들을 지나가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서울의 최신 아파트도 갔습니다. IT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온돌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방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 시간에 맞춰 온도를 낮추고 귀가 시간에 맞춰 다시 올리는 시스템이었죠.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온돌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좋다고 했어요. 요양원도 갔습니다.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온돌 덕분에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요. 바닥만 따뜻하면 어디든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처음 방문했던 그 아파트로 다시 갔습니다. 집주인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간 거였죠.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톰이 집주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온돌이 당연한 거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온돌 없는 겨울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온돌 없는 겨울. 우리 영국 사람들은 평생 온돌 없는 겨울을 살아왔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겨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2024년 3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런던 공항이 춥게 느껴졌어요. 영상 5도였는데 말이죠. 한국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였지만 이상하게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히터를 틀었죠. 1시간이 지나도 집이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온돌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톰과 제임스가 촬영한 영상이 100시간이 넘었어요. 이걸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했죠. 편집실에서 우리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고 또 봤어요. 한옥의 전통 온돌, 현대 아파트의 스마트 온돌, 병원과 요양원의 온돌까지. 모든 장면이 소중했습니다.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안을 놓고 논의했죠. 한국의 온돌, 바닥 난방의 비밀, 따뜻한 겨울. 여러 제목이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제안한 제목으로 확정됐습니다. 겨울을 바꾼 바닥. 톰이 좋다고 했어요. 제임스도 동의했습니다. 완벽한 제목이라고요. 3주간의 편집 작업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처음 기획과는 완전히 달랐죠. 세계의 난방 문화가 아니라 온돌에 집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금요일 밤 9시였어요.
황금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5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의 겨울이 펼쳐졌습니다. 반팔을 입은 한국 사람들, 따뜻한 바닥, 온돌의 역사와 원리.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놀랍다고, 믿기지 않는다고요. BBC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과장 아닌가요? 영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우리 집에도 온도를 깔고 싶어요. 어디에 연락해야 하죠? 한국이 2000년 전부터 이걸 써왔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1시간 만에 1000개가 넘었어요. 2시간 후에는 3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률이 나왔다고 해요. 예상의 3배였습니다. 난방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건 BBC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어요. 재방송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재방송이 결정됐어요. 그것도 황금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유럽 각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판권을 사겠다고 했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2개국의 판권이 팔렸습니다. 영국 언론이 온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 가디언, 데일리 메일. 모두 온돌을 다뤘어요. 한국의 2000년 난방 기술이 유럽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축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건설 회사들이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온돌 기업들에게 문의가 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5월에 저는 BBC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돌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응을 묻는 자리였죠.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PD님,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는 온돌을 몰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도 않았죠. 한국인들이 겨울에 반팔을 입는다는 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어땠나요? 충격이었어요. 2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000년 전 기술이 21세기 현대 기술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6월에 런던에서 건축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갔어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온돌 기업 부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온돌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었죠. 설치 비용은 얼마인지, 기존 집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유지비는 얼마나 드는지. 한국 기업 관계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다큐멘터리 PD라고 소개하자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유럽 시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죠. 온돌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8월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계약을 맺었죠. 공사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될 거야. 다음 겨울이 기다려질 거라고요. 지금은 10월입니다. 공사가 막 끝났어요. 다음 달이면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런던의 겨울이 곧 시작되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돌이 있는 첫 번째 겨울을요. 더 이상 두꺼운 스웨터를 입지 않아도 되는 겨울을요. 바닥이 따뜻한 겨울을요. 2000년 전 한국인들이 만든 온돌이 2024년 런던의 겨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입니다.